신당 이게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당을 만들 필요가 왜 있죠? 당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그 정도 정치인들 갖고 그 에너지를 뿜어올릴 수 있나요? 아, 되면 좋지. 되면 좋지라는 그러면 그런 일종의 이게 벤처 정당 아닙니까? 벤처 정당. 그렇죠. 진보정당하고 아예 합쳐버리는 방법은 진보 통합이 이 당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목표가 될 수가 없으시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 대안을 얘기를 해주시면 균열을 내게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야당의 역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달리 이러이러한 것을 새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국민모임에 합류해서 신당을 추진 중이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신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호칭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전에 장관을 하셨으니까 뭐 장관님 할까요? 아니면 전에 당 의장을 하셨으니까 의장님 할까요? 본인은 어떤 호칭을 특별한 선호가 없습니다. 그냥 뭐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네, 장관, 전 장관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자, 지금 신당 창당 추진 중인데요. 지금 4월 29일 국회의원 세 곳에서 보궐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가능합니까? 아, 신당 창당. 창당까지는 예. 어렵죠. 창당까지는 어렵죠. 그러니까 창당 주비라는 게 있고 예. 뭐 임익이고 그다음에 창당 준비위원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정당 대접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당 준비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당 이름 같은 건 아직 안 정해졌죠. 가칭 국민 모임. 같이 국민 모임에 대한 뭐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름이. 네, 옛날 뭐 국민회의를 예, 연상시키기도 예. 하고요. 근데 지금 신당 이게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새정치연합이라는 야당이 지금 130석 의석이 있는데 또 무슨 당을 만들 필요가 왜 있죠? 해방 후에 야당 민주 진영 쪽으로는 최다 의석인데 그렇죠. 그렇죠. 야당의 힘 존재감으로는 최약체 야당인 거예요. 그런가요? 작년에 세월호 국면에서 이게 태동한 거죠. 광화문 광장에서 야당 부재 선언, 야당의 사망 선고와 함께 그러면 뭐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세월호 학생들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그 결과가 비극적인 참사였다. 지금 야당 지지자들에게 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냥 저절로 새정치연합의 정권이 교체돼서 들어오는 건가. 이런 문제의식이죠. 야당이 예.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을 하나 만들어보겠다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분노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폭넓은 그 공감대가 있는데 이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요. 이게 지금 다른 야당을 하자는 건가? 아니면 한쪽에서는 지금 무슨 진보 통합정당,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건가? 이게 좀 헷갈리던데. 지금 진보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결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있는데 주변화됐고 분열해서 지리멸렬했단 말이죠. 또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있느냐 하는 건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진보정당. 예. 그 진보정당을 가지고 정권교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예. 근데 제1야당을 가지고 그러면 제1야당 중심으로 이걸 강화하면 정권교체가 되는가? 2012년 하늘이 준 교회도 발로 차버린 야당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또 2017년 분루를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 의식과 함께 또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야당의 존재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삶의 조건 이게 지금 너무 절망적이다, 엄혹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을 한다는 게 너무 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우선 에너지가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는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에너지를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듯이 그걸 이제 정당 내지 정치인들이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 모임에 모이신 분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굉장히 좋은 분들이다 이건 알겠는데 이분들이 정치인들은 거의 참여 안 했단 말이죠. 정동영 전 장관님하고 이렇게 몇 분, 전직 의원 몇 분 정도 계시는 건데 그 정도 정치인들 갖고 그 에너지를 뿜어올릴 수 있나요? 되겠어? 예, 라고 그런 말하는 거죠. 분들이 예. 있지요. 네, 그런 겁니다. 예. 되겠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회의, 그런 그러죠?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뒤에 되면 좋지. 그렇죠. 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죠. 예. 이거 그 다리 역할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되겠어라고는 회의와 되면 좋지라는 그러면 그런 일종의 이게 벤처 정당 아닙니까? 벤처 정당. 그렇죠. 벤처가 아니고 되면 좋겠지 이런 거면. 예. 이게 아까 말씀처럼 지금 백 없고 돈 없는 청년과 서민들은 자기를 대표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장사 안 되지요, 지금. 취지가 안 되지요. 근데 정치는 겉돌아요. 야당 겉돌죠. 그럼 약자는 기댈 곳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하는 당위와 필요성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비어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걸 국민 모임이 과연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까지 발전을 할 것이냐. 이거 역시 그 되겠어 이제 이걸 다시 여쭤보는 셈인데. 몇 퍼센트까지 지금 0부터 100까지 목표가 100까지라면 지금 몇 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지금 10 내지 20 기초 공사 이제 출발하시죠. 이제 출발이죠. 네. 보면은 지금 김세균 교수, 그다음에 손호철 교수, 이혜영 교수 이 정치학 관련 학자들. 전공하신 네. 그런 교수들이 교수님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 정치 잘 할 수 있습니까? 원래 논평의 전문가들 아닌가요? 기자들처럼? 그러니까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이제 물론 지식인들은 이제 이론과 명분에 강한 분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청년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한 기둥이 청년이고 청년. 한 기둥이 노동입니다. 노동은 이제 그냥 지식인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실천해 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민교협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제 노동과 연대 또는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두 기둥 청년과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증세, 복지 이런 문제가 제일 이제 화두인데 새정치 연합하고 국민 모임 쪽하고 해서 세금이나 복지 관련해서 가장 다른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르죠. 어떤 게 예를 다르죠? 들면 연말정산 직장인들이 얼마나 분통 터뜨렸습니까만 여야 합작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에 관한 철학이 저는 부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야당이 뭔 주장을 할 때 저도 뭐 몸담고 있던 야당입니다만은 잘못한 건 후다닥 반성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정당성을 갖는 건데. 그렇죠. 예? 민주당은 세금과 복지와 관련해서 증세 없이도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제가 싸웠던 당사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얘기하느냐라는 것을 묵살했단 말이죠. 그러나 뭉갰던 그런 그 당론 연장선에 있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자기 과거에 대해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제 비판 또 진보정당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건 주로 정의당이겠죠.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은 밤새도록 해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 새정치민주연합을 고쳐서 다시 쓰자.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리모델링론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뭐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고 이제 정동영 장관님처럼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되고 정당을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아니 정당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 그 이제 잘 되겠는가 이런 걱정.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해볼 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130명이라는 것이 너무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숫자요? 예. 아니, 그러니까 꼭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럴까요? 꼭 제가 뭐 명망가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참 참신하다. 그런 분들이 나서면 괜찮겠다. 이런 분들이 좀 눈에 띄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뜻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될까와 되면 좋지라는,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된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죠. 그 당을 만들어서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하고 아예 합쳐버리는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보 통합이 이 당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목표가 될 수가 없으시죠? 국민들 보기에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진보정당과 국민모임이 만든 신당이 어떤 그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해주는 정당 면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셨죠. 저는 그걸 평가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정당들의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진보정당들은 분열했습니다. 분열하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진보정당들이 다시 합쳐졌을 때 과연 대안이 되겠는가?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이 다 지금 의견을 일치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내부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민교역 그 교수님들의 방점은 이제 중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진보 통합 쪽, 진보 정당 통합에 가 있는데 네. 저희는 그 부분이 우선돼 가지고는 우선 실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미지로 받아들이잖아요. 아, 네. 또 하나의 갈래길, 또 하나의 진보 정당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 제1야당을 교체할 수 있겠는가? 진보정당 2.0 대전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첫째 기준이 이게 대중의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근데 진보정당 통합을 앞세우게 되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새로운 것인가 낡은 것인가 이 관점에서 봐도 이것은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진보정당을 하자는 분들도 꽤 있긴 있나 보죠. 진보 통합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입장과 그것은 이렇게 곤란하다? 적어도 4월 보선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네,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4월 보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창당을 서둘러야 된다. 네. 창당 주비위도 생략하고 창당 준비위를 띄워서 실질적으로 아 이게 정당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정당의 후보를 냈구나 하는 실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제1야당과 국민모임이 격돌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성공하는 거지 이 곁가지로서 진보정당 통합 여기다가 힘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야당에 더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 진보 통합에 더 방점을 두느냐 이런 이견이 조금 있군요.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차이죠. 차이인데요. 이렇게 가서는 왜냐하면 기왕 시작했으니 성공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임이 새로운 그러니까 백 없고 돈 없는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서 진짜 대안이 나왔구나라는 것에 사람과 사업과 행동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곧 논쟁이 정리가 될까요? 계속 갈 겁니다. 그 논쟁은 계속 가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옛 민주당 계열의 추미애 의원과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이용득 전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총선을 실무 지휘할 사무총장에는 손학규 계열이었던 양승조 의원, 수석 대변인에는 박지원 의원과 가까운 김영록 의원, 대변인에는 김근태 계열의 유은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전북의 이춘석 의원을 임명했고 비서실장도 자신과 별로 가깝지 않은 김현미 의원에게 맡겼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도 예우를 갖춰서 적절한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탈계파 당직 인사는 당내에서 대체로 합격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계파가 단결해서 일할 수 있는 총동원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좋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세상 일인가 봅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를 느닷없이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여권에 제의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한 비판 여론과 여권의 반발 때문에 문재인 대표 본인도 좀 놀란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점수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런 실수를 몇 번 더 반복하면 모처럼 맞은 야당 혁신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문재인 대표도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하고 정치 참모그룹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안정감 있는 당 운용 시스템을 갖춰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대안정당입니다. 무슨 대안이냐? 우선 야당에 대한 대안. 자, 야당의 존재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대안. 하나는 야당성, 예. 하나는 대안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자로서의 야당과 대안정부로서의 야당 이 두 가지 기능이 미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지금 비어있는 거란 말이죠. 싸우는 야당하고요. 그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대안야당. 굳이 어떤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둔다면 지금 국민모임에서 추진하는 신당은 지금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야당은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야당이 아니에요. 현재 야당은 두 가지 다 미달이라는 거지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97년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한 세력의 후예인데 네. 그 연장에 있는 거지. 97년의 세상과 지금 20년이 지난 세상이 다른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민주 반민주 구도가 아니라 네. 지금 세상을 불평등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불평등 세상을 교정할, 수정할, 방향을 바꿀 철학과 신념과 그런 집단으로서 지금 야당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는 야당. 다시 한번 두 가지입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는 야당, 대안정당.
불평등한 이 구조와 싸우는 야당일 네. 것이고 불평등한 세상에 대안이 되는 정치 세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추구하는 두 개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존 야당에 대한 불만은 이 집권 가능성은 이제 선거 때 되면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느냐, 여당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느냐. 국민 모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형성하려고 막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이게 당이 됐을 때 창당은 아마 이제 한참 몇 달 걸리죠. 걸리고 우선은 이제 4월 보궐선거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과를 내서 동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세금 혁명 이런 걸 많이 표방하시더라고요. 국민 모임이. 그런데 네. 이제 정 장관님께서는 예전에 그 부유세 굉장히 네. 이제 앞장서서 주장하셨는데 신당이 무슨 세금 관련해서 무슨 중요한 무슨 발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있습니까? 우선 요즘 이제 증세냐 복지냐 그러는데 그 전에 정세가 안 돼 있다. 정세. 무슨 뜻이죠? 발정자. 발을 제대로 세금이 안 매겨졌다. 공정과세. 이런 얘기죠. 공정과세.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겨레 뭐 일면에도 예. 크게 다뤘지만 5천억 이상 법인 대기업이 초대기업이 내는 게 16%인데 200억 거기에 비하면 조그마한 중견기업인데 17.6%. 이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소득세로 3억 이상이면은 슈퍼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초고소득층인데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5천, 3억까지는 이게 누진율이 이런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점점. 근데 3억이 되면 탁 눕습니다. 3억 이상 그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 17,000명이에요. 3억 버는 사람과 300억, 3천억 버는 사람이 국민 같으면 안 모임에서 되죠. 예. 그런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을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세, 조세 정의. 정의의 절반이 조세 정의인데 조세 정의가 무너져 있는데 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이 있는 야당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제일 하겠다. 야당이 없다라는 예. 것이죠. 예. 제대로 강령이라든가 이런 정세하겠다는 것이고 법인세는 그다음에 법인세는 22%인데 기본적으로 3%, 25%만 해도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날아갔던 40조가 다시 거치는 거 감세 아니겠습니까? 철회하겠다는 거죠, 법인세 같은 것은. 이게 법인세 정세지요. 감세 철회고 그건 이제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법인세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쭉 당이라는 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해온 거에 대해서 뭔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얘기를 해야 이게 신뢰를 받는다. 부유세는 지금 그러면 철회하시는 겁니까? 그건 이제 당의 그런 세금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촉발자로서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과 당내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때 정리한 것은 사회복지 목적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처럼 이 목적세를 통해서 목적세를 좀 복지 대정을 신설하자. 가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재벌 대기업 초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낼까봐 걱정하고 이걸 철통같이 지켜주는 경제관료, 관료 집단과 권력 집단이 있단 말이죠. 이 철통에 금을 내게 하는 것이, 균열을 내게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야당의 역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달리 이러이러한 것을 새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러이러한 것,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죠. 정확한 누진세, 그 다음에 정세, 목적세? 그 다음에 전세라고 볼 수 있죠. 전세. 예. 전세라는 건 뭐냐? 경인 그 아라뱃길에 2조 6천억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게 1년에 676만 개 컨테이너가 오간다 그랬는데 시민단체가 얼마 전에 조사해보니까 하루에 3개 컨테이너 갔어요. 그렇죠. 네. 2조 6천억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2조 6천억 올해 1년 동안 무상급식 예산이 2조 6천억입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보궐선거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그랬어요. 4월 29일 날 국민 모임이 후보를 세 곳 다 내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고 또 선거연대 다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광주의 서구을에 천정배 장관이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어느 당으로 출마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본인도 사실상 경선에 이제 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저희들이 이제 취재 결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 모임에서 이제 상당히 독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천정배 장관을 후보로 안 된다 그러면서 와도 후보를 안 준다? 예, 기회주의적 정치인 뭐 직접 겨냥 지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사연이 있나요? 우리 국민 모임인 이제 김석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공식으로 제안을 했죠. 저하고도 예. 뭐쭉 대화를 해왔으니까요. 합류해달라. 예.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그동안 국민 모임에 대해서 명료한 태도를
가부간에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이 좀 있으셨군요. 네. 출마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죠. 본인이 또 1년짜리인데 내가 뭐 출마하겠느냐라는 얘기도 어디서 했고 또 광주의 여러 가지 상징성으로 봐서 그런 출마 이전에 국민 모임의 상징으로서 상징성을 천정배 전 장관이 여기에 같이 하는 국민 모임 이런 차원에서 같이 와서 후보를 내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쭉 왔었죠. 전북에서는 정동영 전 장관께서 본거지나 마찬가지고 또 광주에서는 천정배 전 장관 이렇게 하면 국민모임이 좀 힘을 받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천 장관이 이렇게 합류하지 않고 잔류하게 되면은 국민모임이 좀 힘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쪽으로 봐서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죠. 그럼 이번에 4월 29일 보궐선거에 정동영 전 장관님은 출마 안 하시나요? 저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힌트를 좀 주시죠. 어떤 분들이 출마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성 정치인보다는 그 얼굴로서 맞아 저런 사람 지금 현재로서 인지도는 좀 낮지만 가치를 중심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역정이 신당이 추구하는 그런 노선과 어울리는 사람이 100점이지요. 그러니까 인지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뭐 기업인 지명도와 지명도 그런 자기 신념이나 가치 체계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사람이면 뭐 더 할 나위 없지만 하늘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그 세 가지 무슨 원칙인가 있었죠? 의사당 무슨 귀족은 안 된다? 뭐? 첫째, 예. 서민과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그건 당의 정체성. 야당 교체에 기여하고 들어가서 의사당 귀족이 되지 않을 사람. 귀족. 근데 의사당 귀족 그 표현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다 의사당 귀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행태가 네. 그 전에 그 국회 문턱을 넘어가기 전과 후가 되게 달라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많죠? 사람도 있죠. 예, 뭐 달라지는 사람이 그렇지 많죠.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세가. 근데 들어가면 이제 정동영 기득권화. 장관님도 별로 안 달라지셨던 것 같은데. 아이고. 뭐. 뭐 노동 귀족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또 의사당 의사당 귀족이라는 귀족은 말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들어봤네요. 같은데. 말하자면 그건 안 이제 된다. 의원들을 기득권으로 보는 네, 거지요. 그렇군요. 기득권화되지 않을 사람. 세 번째가 이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받은 새로운 인물. 뭐 이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좀 접촉을 하고 또 의사를 타진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선뜻 같이 합시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 뭐 이렇게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죠. 뭐 딱 이름을 대면 저희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뭐 알만한 분도 뭐 한두 분 있을 수 있죠. 네, 다른 정당들 정의당이라든가 해산됐지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뭐 연대라든가 선거연대 어떻게 논의하시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예. 첫째, 세 군데 모두 독자적인 후보를 낸다. 일단 낸다. 그다음에 지금은 연대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연대가 목표로 나오는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시겠군요, 후보들이. 현재는 독자 후보를 열심히 찾고 있는 거죠. 뭐 연대를 하거나 단일화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근데 지금 뭐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연대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식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연대가 이제 좀 보수 언론에서는 식상하다고 몰아붙이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선거연대는 좀 필요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필요할 때는 있죠. 어제 그 정의당과 국민모임 예. 대표들 공동 대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뭐 큰 틀에서 뭐 논의할 협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두고 봐야 지금 되겠군요. 국민모임 입장에서는 연대를 앞세울 단계는 아니다. 지금은 그렇다. 선거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맞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연대보다는 공동보정 연대와 같은 뜻 아닌가요? 일단 후보를 서로 낸 다음에 낸 다음에. 또 적합도를 따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참 어렵네요. 이제 기존 정당들은 이제 연대 쪽에 방점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일단 후보를 내는 것이고 연대는 그 다음 뭐 선후 문제에 있어서 연대를 앞세울 일은 아니다.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기타금도 내야 되고요. 또 선거운동으로 등록해서 조직적으로 지원 활동도 해줘야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뭐 국회의원 선거는 공영제 돼 있죠. 선거 공영제가 돼 있죠. 공영제에서 실제 돈과 상관없는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찾는 것이 전체의 90%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세 곳인데 몇 곳이나 이길 수 있어요? 한 곳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이기면 국민 모임이 창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성공이죠. 엄청난 네. 동력을 받게 되겠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세 곳에서 어디예요? 일단 광주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를.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130석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네. 한 석을 더 굳이 줘야 할 이유보다는 광주 시민들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당을 만들려면 어쨌든 돈이 좀 들잖아요. 돈이 좀 있습니까, 정장관님?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데 지금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도 마치고 문재인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예전에 이제 당 의장도 하시고 대선 후보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탈당해서 저쪽에는 굉장히 섭섭해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네,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아니 대선 후보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탈당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내에서 당의 진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뭐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현재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큰 틀에서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불출마 선언 이런 거 하셨던가요?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놨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어디 총선 출마를 하시나요? 나가시는 거죠? 내년 총선에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당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지 제가 네.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방송 기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거의 연예인급 수준의 이제 앵커까지 하시고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아주 화려하게 이제 정치를 하셨고 또 성공하셨죠. 여러 번 국회의원 하셨고 당 대표 또 대선 후보까지 하셨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이제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일 텐데요. 두 개 다 이렇게 쭉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어렵고 재미는 방송이 더 있지요. 그리고 방송이 재미있나요? 그때 하루 끝나면 내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정치는 계속 오늘도 걱정이고 내일도 걱정이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 오래 사는 거 보면 또 희한해요. 뭐 에너지가 막 솟구친다면서요? 뭐 실제로 좀 그 장수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까? 뭐냐면 늘 하루도 뭐 심심한 날은 없잖아요. 네. 늘 어디선가는 뭐 문제가 터지게 돼 있고 현안이 생기게 돼 있고 하니까 뭐 비슷한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죠. 기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문제 의식이고 그렇죠. 정치는 그 해법을 만드는 그렇죠. 거니까요. 조금 다르네요. 그게 이제 그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옛날 방송 앵커 시절에 이제 생방송의 달인 뭐 샴풍백화점 사고 때 현장 보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칭찬을 많이 기억이 해주시니까 되는데 이게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생방송 잘하시는 분 모시고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방송을 잘합니까? 제가 여기 온 김에 한 가지 좀 이 한겨레 TV가 성공하는 비결 빨리 이걸 라이브로 생방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생얼 이 두 분 예. 보니까 뭐 분장도 안 하시고 이 방송국 와서 분장 안 해주는 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근자 같은데 분장에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생얼 예. 그대로 그 콘텐츠도 그 생방으로 나가는 게 성공 비결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흔히 속설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이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정 장관님 주시는 국민 모임이 이 진보 정당의 통합 그리고 한국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